페이지 141페이지로 잠깐 가볼게요. 안 가르쳐주고 가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141페이지 한번 펼쳐보면요. 중간쯤에 음, 중간쯤에 로피탈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가 아니고 아래쪽에 포커스 있네요. 로피탈 정리. 이거는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증명해서 쓰진 않고요. 그리고 서술형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극한 값을 구하거나 아니면 뭐 미분을 이제 배우고 나서 정리를 할 때 조금 편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식 또는 뭐 빨리 답을 알고 싶을 때 써먹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극한을 구하거나 그럴 때 먼저 읽어볼게요. fx,gx가 극한을 구하려는 a를 포함하는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해. 즉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 미분 계수를 구할 수 있어. 이럴 때 FA와 GA가 다 0이래요. 그러면 아래쪽 극한의 모양을 보면 얘가 제로분의 제로꼴이거든. 제로분의 제로꼴에서 이 극한 값을 바로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해서 극한 구한 거랑 같다라는 게 로피탈 정리예요. 제로분의 제로꼴에서 각각 미분이 가능하면 미분한 결과의 극한값을 구한 게 원래 구하고자 했던 극한값과 동일하다입니다. 요거는 이제 증명 없이 쓰는 거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입하심에 학교 서술형에서 로피탈 정리에 따라 라고 쓰면 안 돼요. 왜? 로피탈 정리를 너희들이 증명 안 했잖아. 쓸 거면 증명하고 쓰는 거거든. 근데 증명을 대학교 가서 할 건데 특히나 수학과 안 가면 로피탈 정리 증명 안 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구한 극한값이 맞는지를 점검할 때나 아니면 객관식 빨리 풀 때 이거를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봐봐. 여기 그때 했던 형태로 보는 꼴 보면 1 집어넣으면요 이렇게 반복되죠. 오, 잠깐만. 이렇게 늘릴 수 있나? 그 위 한번 봐. x를 1로 가깝게 보낼 때 분모는 x-1 그래서 0으로 가깝게 가고 분자도 1 집어넣어보면 0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분의 제로꼴입니다. 그러면 이 극한은 우리 지난번에는 함수로 fx로 두고 뭐 f1 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로분의 제로꼴이니까 둘 다 미분 가능하죠. 분모는 1차 함수고 분자는 9차 함수, 다항 함수니까 미분하면 분모는 그냥 1, 그렇죠? 그 다음에 분자는 9x8제곱 빼기 15x제곱 더하기 10 이렇게 되면 1로 가까이 보냈을 때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그 극한값과 동일하다라는 게 로피탈 정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체크를 꼭 해보세요. 네, 극한 구할 때 검산할 때 이거를 좀 써먹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분 계수 구할 때 엄청 편해져요. 자, 넘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176페이지 보세요라고 했는데 오늘은 거기 이어서 유형들을 좀 더 풀어보고 이후 개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필 개념 익힘 7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오른쪽처럼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A점과 B점 이렇게 두 부분이 있는데 삼각형 A, B, P. P는 이 곡선 위에 점을 하나를 잡았어요. 그때 A, B는 둘 다 음수일 때, 둘 다 음수는 3, 4분면이니까
이게 느릴까? 3, 4분면이니까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칠하는 여기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 넓이가 최대가 되겠니? 몇 가지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P가 이 정도에 있으면 A, B, P는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얘 넓이보다는 P를 조금 더 옮겨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그리는 게 넓이가 더 넓어지겠죠, 그죠? 네, 그러면 언제 제일 넓이가 크겠니?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A, B는 이미 점이 고정돼 있어요, 그죠? 얘네들은 움직일 수 없는 점이라서 선분 AB 길이는 이미 고정이야. 그래서 선분 AB를 밑변이라고 가정을 하면 얘의 길이는 고정이에요. 그러면 넓이가 최대일 때가 언제겠어? 높이가 최대가 될 때겠지. 그럼 높이는 수선의 발 내린 뭐 이런 점을 선택할 때가 높이가 되겠죠. 언제 제일 그래서 멀리 가겠니? 이런 얘기예요. 높이가 언제 제일 높겠니? 해서 이 유형은 결론은 AB를 지나는 지금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이 직선과 뭐가 같은? 기울기가 같은 애를 옮겨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구해서 기울기 같은 애를 쭉 옮겨서 P점을 구할 수 있는 곡선 위에서 딱 접하는 이런 접선을 그렸을 때가 제일 멀리 가는 게 되겠죠. 그죠?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 요거까지의 거리가 제일 높은, 제일 긴 높이의 길이가 되겠다. 그럼 이 문제의 유형은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유형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먼저 구해보면 뭐 두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건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하면 4분의 4라서 기울기가 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구할 거냐면 P점이 지금 접점인데 얘가 A, B라고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접점이 A, B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 P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A, B는 2차 함수 위의 점이니까 관계식도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2차 함수를 fx라고 하면 이제 미분도 해야 되고 함수값도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fx라고 세팅을 합시다. 그랬을 때 도함수를 구하면 2x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접점이 a, b인데 그것에 x 좌표를 집어넣은 게 기울기 1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네요. 오, 그러면 P점 A, B는 이차함수 위의 점이니까 이차함수에 x좌표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게 B 값이 되어야겠다.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빼기 3 그래서 마이너스 2가 B의 값이군.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분 파트에서 직선 얘기가 나오면 거의 접선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풀어낸다라는 얘기고요. 개념도 이 문제밖에 없었나? 그 아래쪽에 298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유형인지 또 볼게요. 비슷한 유형인데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는 이거 직접 그려보는 건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 그릴 때 할 텐데 이미 지난 시간에 3차 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냐 엄수냐에 따라서 대략적인 개형은 알려드렸죠. 그죠? 그럼 지금 3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두 번 구부러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놓은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점들을 쭉 찍어놨는데 A점, B점, C점은 좌표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표시 한번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B점이 2, 0, C점이 4, 4입니다. 근데 얘네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A에서 B로 간다라고 했을 때 X 증가량은 3, Y 증가량은 6, 그래서 기울기가 2입니다. 그죠? 그리고 B에서 C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X 증가량은 2, Y 증가량은 뭐 잘못 썼니? 마이너스 6. Y 증가량은 4,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예요? 또 2야. 그 말은 뭐야?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이제 핵심이 되겠네. 그래서 세 점을 한 직선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점 두 개가 P점과 Q점인데 아까 했던 얘기랑 이제 똑같아지죠. 뭐냐면 AC는 이미 고정된 점입니다. 여기서 PQ가 움직이면 뭐가 바뀌냐면 왼쪽 위에 있는 삼각형의 크기가 바뀌는 거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ACQ 삼각형의 또 크기가 바뀌는 거야. 그런데 AC라는 변은 고정이죠. 즉 문제에서 묻는 게 사각형 AQCP, 지금 색깔 칠한 부분이 사각형 AQCP인데 이것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건 왼쪽 위의 삼각형과 오른쪽 아래 삼각형이 최대가 될 때겠죠. 그럼 이거는 두 번 생각을 하는 거야. 왼쪽 위에 거, 오른쪽 아래 거. 근데 결론은 뭐겠어요? AC와 평행한 직선이 주어진 3차 함수와 접할 때가 가장 멀게 되겠죠. 그래서 평행하면서 먼 거, 접선, 평행하면서 먼 거, 접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에 접할 때가 있을 거고, P점 여기 왔을 때가 제일 큰 거, Q점은 여기 왔을 때가 제일 큰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뭘 찾아야 돼요? 기울기가 아까 AC 연결한 이거 기울기 2였지, 그지? 그래서 기울기가 2인 접선을 찾아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2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접근만 해보자. 주어진 함수를 fx라고 할게요. 지금 접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가 없냐면 접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접점 세팅을 또 하자.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둘게요. 그러면 y좌표는 ft 이 정도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는 게 미분해서 접점의 x좌표를 넣은 게 조금 전에 그렸던 AC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인 2와 같은 것, 즉 평행한 접선의 기울기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F'T는 자 위에 주어진 fx식에서 x를 t로 바꿔놓은 다음에 t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3t 제곱 빼기 10t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고 요게 2다 라고 하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t가 두 개가 나옵니다. 오 맞죠? 네. 접하는 데가 두 군데니까 우리가 접점에 x좌표를 t로 뒀으면 접점 두 개를 내면 t가 두 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이렇게 잘 하고 있구나. 그래서 3t 제곱 빼기 10t 더하기 2는 빵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다 풀어버렸네. 지금 여기서 t 구하고 접점 구하고 이렇게 쭉쭉쭉 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pq x좌표의 곱을 구하래요. x좌표를 t로 뒀잖아, 그치? 근데 t 구한 여기 2차 방정식의 해가 우리가 구하는 PQ의 x좌표들이야. 그거 곱하래. 그럼 뭡니까? 여기 도출한 t에 대한 2차 방정식 두 근의 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두 근의 곱.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따라 a분의 c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방향만 잡아주려고 했는데 풀어버렸네. 괜찮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념 맥힘 8번. 여기서 고1 개념 잠깐만 하고 갈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정의부터 하면 점이 있고 직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아무렇게나 그어서 거리를 재는 게 아니라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정의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때 직선의 방정식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다면 일반형이에요.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도출할 수 있어요. 입니다. 이거 증명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D를 어떻게 구하냐면 분모는 루트 안에 x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 제곱을 집어넣고요. 분자는 거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절대값을 먼저 적용합니다. 거리는 음수가 나올 수 없으니까. 그 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점의 좌표랑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니? 얘를 넣어서 집어넣는다.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구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요 개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행선 사이 거리.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 이렇게 해볼게요. 평행하다. 그럼 평행선은 사실상 거리가 우리가 거리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거리 요거를 D라고 정의를 할 텐데 어디서나 수선의 발을 내리면 다 똑같죠, 그죠? 여기 내려도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려도 평행하니까 이 간격은 다 동일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 직선을 1번, 밑에 직선을 2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둘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거는 룰이 없어. 계산 편한 걸로 선택하면 돼요. 내가 1번 직선을 기준으로 선택할래. 그러면 2번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내가 선택을 해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만 하면 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되겠죠. 그럼 뭡니까? 임의의 점을 선택하고 1번 직선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적용하면 되겠지. 괜찮나요? 그래서 임의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직선은 1번이 되겠죠. 거리를 구한다. 반대로 해도 돼요. 1번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잡고 반대편에 있는 2번 직선과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럼 아래쪽에 한번 봅시다. 곡선, 이 참수네요. 이거 위의 점과 y는 2x 빼기 1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네. 자, 일단 얘네들이 만나는지를 한번 봅시다. 만나면 사실 거리는 0이잖아요. 그죠? 보통 이런 문제는 안 만나요. 이제 확인을 해보자고.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교점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과 같다라고 놔보자. 2x 빼기 1. 그러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는 0. 얘가 실근을 가져야 좌표 평면상에서 교점을 갖겠죠. 그럼 판별식을 한번 따져봅시다. 판별식은 절반의 제곱 빼기 AC. 음수가 나오니까 실근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점이 없는 상황이에요. 없어. 알겠지?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데 사실상 이런 유형의 문제는 안 만납니다. 만나면 거리가 최소 0인데, 그치? 따라서 안 만나는 경우.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물론 여기 아래쪽에 그려져 있지만, 새로 한번 그려볼게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요거를 fx라고 하자. 그 다음에 직선 y는 2x 빼기 1이니까 기울기가 2인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에요. 그런데 만나면 안 되니까 대략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좀 멀리 그려볼까? 대략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y는 2x 빼기 1. 그러면 직선과 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찍을 건데 그 점과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는 내용인데
임의로 한번 찍어 볼게요. 이 정도 있는 점을 찍으면, 곡선 위에 점을 찍으면 직선까지의 거리는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입니다. 그죠? 점을 이동시켜 볼게요. 그럼 이 정도로 오면 수선의 발까지 거리니까 조금 짧아지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그런데 이 정도의 점을 가져다 놓으면 수선의 발까지 거리가 겁나게 길어지죠, 다시. 그러면 왠지 여기 어디쯤에 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점이. 그쵸? 그럼 다시 얘기하면, 빨간색으로. 다시 얘기하면, 얘랑 평행선을 그어서 이 녀석을 이차함수 쪽으로 점점 가깝게 가져갈 때 맨 처음에 만나는 그 점이 뭐겠어요? 가장 가까운 점이겠지. 그래서 여기, 즉 접할 때의 접점에서 거리가 가장 짧겠구나. 수선의 발까지. 요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또 무슨 문제가 돼요? 접선 문제가 되지. 그러면 이 접선은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접선 얘기인데 선생님이 접선 구할 때 뭐가 있는지 보라 그랬어요. 접점이 있는지 보라 그랬어. 그럼 접점은 지금 세팅이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접점을 세팅을 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 접점에 x좌표를 t, 그러면 이차함수 위의 점이니까 이차함수 식에 x제곱이 t를 넣으면 t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접선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빠르게 한번 가보죠. 접선의 길기를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 그러면 얘는 2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접점을 t, t제곱 플러스 1이라고 했으니까 그 기울기는 f't가 되겠고 이 t인데 이게 2x-1이랑 평행해야 되니까 기울기 2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접점의 x좌표인 t는 1이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럼 뭘 알아낼 수 있니? 접점의 좌표가 다 알아진 거죠? 1,2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접선 우리가 여기를 L이라고 할게요. L은 기울기가 2고 1,2를 지나는 접선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L 구할 수 있어. 그럼 빨리 할게. Y는 2배에 지나는 점 x 빼기 1 더하기 2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좀 이상한데? 1, 맞나? 2x? 맞네요. 됐죠? 그러면 2x, y는 2x, 이거 원점 지나는 직선이 되겠네. 이건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거리를 묻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t, t제곱 플러스 1이 아까 1,2였어요. 여기가 1,2니까 우리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쪽에 있는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직선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어야 되니까 얘를 한쪽으로 몰아서 일반형으로 고쳐주면 거리 d는 아까 공식대로 분모에는 루트 안에 x 개수 제곱, y 개수 제곱 분의 절대값 집어넣어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2 빼기 2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루트 5분의 1, 유리화하면 5분의 루트 5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책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걸 뭐 참고하셔도 돼요. 근데 가급적이면 연습장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래프도 그려보고 내가 찾아보는 걸 한번 쭉 써보세요. 이게 그래야 더 익숙해집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확인, 변형, 결정 문제는 다 비슷한 유형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9번째, 이번에는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여기서는 이제 접점이 없으니까 접점 세팅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0,-1에서 주어진 3차 함수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제 아래쪽에 참고 이렇게 그래프 참고할게요. 그래서 지금 점이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요거까지 구해놨는데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접점을
t, 그 다음에 3차 함수 위의 점이니까 t 세제곱 빼기 t 더하기 1로 준다. 이게 제일 먼저 돼야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주어진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접점이 세팅됐으니까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해서 x좌표 집어넣는 게 되겠다. 그래서 f't 구하면 되겠고요. 3t 제곱 빼기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더 있나? 없죠. 그래서 얘가 t, t 세제곱 빼기 t 더하기 1을 지나니까 y는 정리하면 기울기는 3t 제곱 빼기 t 지나는 점이 t, t 세제곱 저거니까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까지 되겠어요. 자, 마지막 이걸 어디서 그은 접선이니 0, 마이너스 1에서 그은 접선이야. 따라서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 집어넣어야겠죠. 마이너스 1, 0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t에 대한 방정식 푸는 게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좌변으로 넘기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이거 맞니? 미분을 잘못했군요. 뭔가 안 없어져서 자 도함수가 이게 잘못됐죠. 1 여기도 1 계산도 다시 1 1 다시 그러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t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t 마이너스 t 없어지고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더 간결해졌네. 그래서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t 세제곱이 1이야. 요거는 1을 왼쪽으로 좌변으로 이항해서 인수분해하면 t 빼기 1 t 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은 0을 만족하는 3차 함수가 되겠고 여기서 접점의 x좌표를 t로 뒀는데 x축, y축 위에 표시하려면 실근이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실근은 1밖에 없어요. 나머지 2차 방정식에서 그는 허근이니까. 그래서 접점의 x좌표 t는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에 1 집어넣으면 어디다가 우리가 조금 전에 정리한 여기 t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이게 이제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가 되겠어요. 뭐라는 게 있나? 없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됩니다. 이런 흐름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자, 이런 개념들이 있었고요. 유형 하나만 더 이제 봅시다. 두 번째 유형은 지금까지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걸 쭉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통 접선이에요. 곡선이 두 개가 주어져 있는데 이거는 뭐 2차, 3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있고 3차, 3차 함수일 수도 있는데 공통 접선이라고 합니다. 뭐 말 그대로 두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래프 한번 볼게요. 얘처럼 위에 것부터 fx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마치 3차 함수처럼 생겼어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3차 함수는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만약에 그림과 같이 a, b에서 접한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접한다. 그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a, b에서 x좌표인 a를 f에다가 집어넣은 결과가 b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F에 집어넣은 결과가 B인데 이거는 지금 접점이 A, B다 보니까 G에다가 집어넣어도 B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얘기가 A, B에서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면 함수값이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함수값이 동일하다. 두 번째, 이제 제목처럼
여기가 접점이잖아요. 그죠? A, B가 접점. 그럼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F에서 접하고 G에서도 접하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공통된 접선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유일하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F를 이용해서 접선의 길기를 구하나 G를 이용해서 접선의 길기를 구하나 누구의 길기가 되는 거야? 지금 빨간색 접선의 길기가 되는 거지. 유일한 하나의 접선의 길기를 구하는 거니까 그것 또한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A, B는 F 위의 점이기도 하고 G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F를 이용한다 그러면 미분해서 X좌표. 이게 접선의 기울기죠. G를 이용한다 그러면 미분해서 X좌표. 그런데 얘는 유일한 직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얘네들이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공통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얘기를 한다. 함수값이 같다,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왼쪽에 뭐 주저리 써놨지만 결론은 여기 있어요. 함수값이 같다. 접선의 길기가 같다. 요 두 가지를 항상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따 문제 적용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사실은 공식은 아니야.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 F와 G가 A, B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접선이 수직이다라는 얘기예요. A, B에서의 접선이 수직이다. 그럼 접선이 수직이다라는 말을 하면 또 무슨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수직 개념이니까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려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알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에서 이제 파생돼서 이렇게 수직인 경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의미 해석을 잠깐 해보면 지금 F가 있는데 F에 대한 A, B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생긴 거고 G에서 A, B의 접선이 이렇게 생긴 건데 얘네들이 수직으로 만나야 F와 G가 A, B에서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접선 얘기를 꼭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의미 이해만 잠깐 해볼게. 이번에는 접점이 같은 게 아니라 접선이 일정한 거예요. 접선이 하나인 거예요. 근데 접하는 데는 서로 달라요. 그럼 그래프를 잠깐 보면 지금 빨간색 접선은 F와 G에 각각 접하고 있는데 그 접점이 다른 데 있죠. 그죠? F랑 접할 때는 A, FA, P점에서 G랑 접할 때는 B, GB, Q점에서 이렇게 접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결국 빨간색 직선은 유니크한 녀석이니까 이것의 기울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점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지. 이게 뭐야?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야. 그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구할 거니까 이 평균 변화율과 즉 직선의 기울기와 뭐가 같은 겁니까? f를 이용해서 구한 접선의 기울기, g를 이용한 접선의 기울기와 다 같아야 돼. 왜? 이게 접선이니까. 이해되나요? 그래서 f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접점이 a, fa니까 f 미분에서 x좌표인 a를 넣은 거고 G에서 접점은 B, GB니까 G를 미분해서 접점의 X좌표인 B를 넣은 거야. 그게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괜찮니? 그게 누구랑 같아? PQ 연결한 이 접선의 기울기 다 같은 접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쉽게 이해가 되겠죠. 얘는 F를 이용한 A, F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G를 이용한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 있는 거는 PQ 연결한 평균 변화율. 그런데 얘네들을 나타내는 직선이 다 똑같은 직선이니까 같아야 해.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프를 꼭 그려보세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3차 함수와 2차 함수가 1,0을 지나고 이 점에서 공통 접선을 가질 때 ABC 값을 구하세요. 자,
지금 A,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치? 이럴 때는 선생님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개형만 그리시면 돼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3차 함수가 대략 뭐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려놓고 그 다음에 1,0을 지나고 이 점에서 공통접선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가 1,0이라고 그려놓고 2차 함수를 대략 뭐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되잖아요. 공통접선을 가지도록 위치관계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 찾아봐야지. 이때 접선은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괜찮니?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리고 3차 함수 그래프를 fx라고 하고 두 번째 그래프를 gx라고 하면 자, 공통접선 얘기 나오면 두 가지 하자라고 했습니다. 뭐 함수값이 같다. 그 다음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왜? 유니크한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래서 F1 넣으면 이게 0인데 그게 G1 넣은 거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1,0이 접점이 될 거니까 F 미분에서 1 넣은 접선의 기울기와 G를 미분해서 1 넣은 접선의 기울기는 같아야 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식이 온전히 주어져 있으니까 얘네들을 다 구하면 같다 비교하면 뭐 연립방정식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를 꼭 체크를 해보세요. 알겠죠? 가지고 두 번째 x세제곱이라는 3차 함수와 또 ax제곱 플러스 bx라는 뭐 일반적으로 a가 0이 아니면 2차 함수다인데 1,1에서 만나고 이 점에서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아까 하던 얘기지, 그치? 접선이 수직이면 얘네 두 함수가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야. 와, 그러면 3차 함수가 x세제곱은 좀 이렇게 생겼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려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나? 대략 뭐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 얘네들의 접선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접선 그리고 이렇게 접선해서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지금 1,1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접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1,1.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의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을 때 수직으로 만나야 하니까 그 접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어요. 그럼 또 뭐야? 미분해서 접점에 x좌표인 1을 집어넣어서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 구한 다음에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정리하면 되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넘어가자. 해서 유형 문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지만 생각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기에서도 풀는 내용이라. 익힘 1번에 1번. 2차 함수와 3차 함수가 x는 1인 점에서 접한다라고 합니다. x는 1인 점에서 접한대요. y값을 주지 않았지만 사실은 상관없죠. 2차 함수와 3차 함수가 접한대요. 그럼 공통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맞니? 아까대로 지금 3차 함수는 세제곱의 개수가 양수라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이런 함수로 그려놓고 2차 함수가 x가 1인 점에서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로 잡아놓고 아까처럼 2차 함수를 대략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y좌표는 뭔지 모르겠지만 1, 뭐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니?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가지를 얘기해야겠죠? 함수값이 같다,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그러면 2차 함수식을 fx라고 하고 3차 함수식을 gx라고 칭하면 첫 번째 f에 1을 넣은 함수값과 g에 1을 넣은 함수값이 같아야 돼. 왜? 1, 얼마에서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함수값이 같겠죠. 그러면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g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b. 그러면 여기서 a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죠? b는 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같은 직선의 기울기를 f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고 g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f'x 구해보자. 얘는 2ax가 되겠고요. g'x도 구해보자. 그러면 3참수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같은 접선의 기울기는 f를 통해서도 g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으니까 접점의 x좌표는 1이라고 주어져 있죠. 집어넣으면
1 집어넣었죠? 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b 이렇게 돼서 얘네 둘이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미지수 다 찾을 수 있겠다. 이게 이제 공통 접선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거기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지요. 자, 두 번째. 2차 함수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또 다른 3차 함수에 접할 때인데요. 지금 어감상 마이너스 1,3은 2차 함수 위의 점이지 3차 함수 위의 점이 아닌 것 같죠, 그죠? 그었더니 또 다른 3차 함수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도 그냥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위에 점 마이너스 1,3이래요. 이 정도라고 할까? 어딘지 모르겠어. 마이너스 1,3. 사실 좀 더 정확하게 그리면 여기는 아니겠지만 이 정도라고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 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긋겠죠. 이것이 3차 함수에 또 접한대. 그럼 3차 함수를 대략 뭐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일 때 A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온전히 우리 뭘 구할 수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습니다. 왜? 대상 함수도 있고 접점도 있으니까. 그럼 접선의 방정식 먼저 구해 볼게요. 첫 번째 주어진 식을 F, 두 번째 3차 함수를 G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접선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 접선의 길기 그러면 함수 구해야겠죠. 4x가 되겠고요.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러면 벌써 그림은 잘못 그렸다는 게 보이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4여야 되니까 사실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직선이 돼야 돼. 뭐 지금은 크게 상관은 없어.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고 접점이 마이너스 1,3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마이너스 4에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어요. 이게 누구냐면 접선이었습니다. 이게 또 뭐다? 3차 함수 gx, 요거 우리 gx로 주기로 했으니까 에도 접하는 접선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가 없냐면 접점 정보가 없죠. 그래서 접점 세팅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식으로 쓸게요. 3차 함수 t 집어넣으면 2t 세제곱 빼기 at 더하기 3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또 뭡니까? gx의 접점, x좌표가 t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게 같은 직선이야 라고 비교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볼게요. 얘는 결국은 우리 앞에서 다뤘던 유형인데 마이너스 1,3에서 gx의 접선을 그은 거지. 그런 개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3이 3차함수 gx 위의 점이 아니라 그 gx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g't 접선의 기울기부터 구해야겠죠. 그러면 x자리에 t 넣은 y 값을 미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6t 제곱 빼기 a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기울기 6t 제곱 빼기 a에 x 빼기 x좌표 t 더하기 y좌표 2t 세제곱 빼기 at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누구랑 같아야 돼? 이게 우리 조금 전에 구했던 f를 이용해서 구했던 마이너스 4x 빼기 1과 같아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교해도 되겠고요. 또는요. 이게 어디를 지난다? 마이너스 1,3 지난다 라고 해도 되겠지. 그래서 a와 t의 관계식을 찾아내면 연립해서 t도 찾아낼 수 있고 a도 찾아낼 수 있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놔야 우리가 뭘 해야 될지가 보이니까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넘어가죠. 그다음에 3번 봅시다. 주어진 직선 기울기가 m인 1차 함수인데 곡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3차 함수의 기형을 정확하게 아셔야겠습니다. 어떤 3차 함수인지 보면 세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3차 함수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3차 함수를 그려야겠어요. 그런데 직선 y는 m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조금 더 빡빡하게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얘가 기울기가 양수면 두 점에서 만나려면 자, 요거는 한 점이죠, 그죠? 안 되겠고 이렇게 생긴 거를 어떻게 움직이면 두 점에서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쭉 오다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는 한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는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와야 돼요. 이해되니? 또는 더 움직여서 더 내려가면 이제 반대쪽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하고 한 점에서는 만나. 그래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지. 이거는 이제 기울기가 양수일 때고 기울기가 음수일 때도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직선을 이제 만나도록 움직이면 쭉 오다 보면 이렇게 접하는 순간 이 위쪽 어딘가에서 한 군데서 또 만날 거니까 이렇게 만날 거니까 하나, 두 군데 이렇게 되겠죠. 또 움직여 볼게요. 그냥 그려볼게. 이렇게 직선이 생겨야 접하고 만난다.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3차 함수랑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디 하나에서는 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직선과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이다라는 거는 한 군데서는 접해야 돼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접한다. 라는 얘기를 또 해야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fx라고 두자. 그림을 그릴 거 그랬네.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3차 함수가 있다. 그런데 어디서 접할지 모르니까 이거는 가이드로 하나만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접하고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상황을 주고요. 접하니까 접선 얘기고 접점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x좌표가 t. 그럼 y좌표는 3차 함수 위에 점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2t 이렇게 접점 세팅. 순서는 접점부터예요. 그 다음 주어진 함수를 fx라고 했으니까 이제 기울기 구하고 정리하면 되겠죠.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에서 x좌표는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2.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2에다가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누구여야 합니까? y는 mx 플러스 2여야 하죠. 요것만 정리를 조금 더 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2의 x 그 다음에 전개한다라고 하면 플러스 3t 세제곱이니까 플러스 2t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뒤에 플러스 2t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네요. 오, 이렇게 정리. 그래서 이 녀석이 우리가 구하려는 아까 y는 mx 플러스 2니까 요 노마가 m, 요 노마가 2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비교해보면 이제 상수항부터 비교해보면 2t 세제곱이 2니까 t 세제곱은 1이고 이걸 만족하는 실근은 하나밖에 없었다. 아까 다뤘었죠. 그죠? 1. 그럼 t가 1이면 m은 마이너스 1.
접선 구할 땐 접점 필요해. 접점이 제일 중요하다. 음, 아래쪽에 발전 문제 313번 잠깐 보고 갈게요. fx 3차 함수가 있는데 이것이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역함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를 할 거니까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야.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y는 x 대칭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fx와 gx 역함수 관계인데 얘네 둘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래요. 서로 다른 두 점. 그런데 생각해보면 얘네들의 교점은 결국 어디서 생기냐면 fx와 y는 x의 교점에서 생길 수밖에 없겠지. 왜? y는 x 대칭이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역함수를 직접 구할 게 아니라 우리는 gx라는 녀석은 그런데 우리는 fx와 y는 x의 교점을 구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다시 바뀌지. fx와 y는 x라는 직선이 두 군데서 만나면 돼. 근데 fx가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 어떻게 생겼니? 꼬불꼬불하게 생겼죠. 3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3차 함수입니다. 얘는 정확히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뭐 아직은 잘 모르니까 3차 함수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렇죠? 여기다가 뭘 그릴 거냐면 y는 x 그릴 거야. 그런데 두 군데서 만나도록 그릴 거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조금 전에 다뤘던 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로 y는 x를 그려놓으면 되겠죠. 이해되니? 그러면 이제 역함수 얘기를 여기서 잠깐만 해보면 먼저 그려놨던 3차 함수가 fx였으니까 y는 x에 대칭시키면 대략 이렇게 그려지겠죠. 물론 이거 잘못 그렸지만 함수가 아니지만 그래서 얘가 gx라서 fx와 gx의 교점을 찾아보면 여기와 여기 두 군데서 만나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gx라는 역함수를 직접 식을 구하지 않고 y는 x의 교점을 구했던 거야. 오케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 접점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이해되니? 그래서 접점에 x좌표를 t로 두면 y좌표는 3분의 1 t 세제곱 더하기 a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뭐야? 이 접선이 결국은 y는 x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y는 x의 길기가 1이니까 f'(t) 구한 게 1이다 이렇게 가야겠네요. 오 그러면 미분하면 다 없어지니까 t 값이 나오겠다 그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상수 a의 값에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값이 2개 이상이 나오겠네요. 예상대로 하면 2개 정도 나오겠네, 그치?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여기 역함수 얘기가 나와서 잠깐 다뤄봤습니다. 넘어가죠. 자, 오늘 개념은 이제 미분과 관련된 평균값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평균값, 제목은 평균값 정리인데 여기는 개념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롤의 정리, 그리고 뒤에 평균값 정리. 이거 두 가지예요. 롤의 정리부터 한번 봅시다. 롤이라는 건 사람 이름인데 이 사람이 뭘 정리했냐 봅시다. 쭉 읽어볼게요. 먼저 F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두 가지 있네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 개념 그 다음에 미분 가능 개념 이렇게 지금 정리는 이제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따가 다시 체크하고요. 연속과 미분 가능하다 일 때 만약에 경계값에서 함수값이 같다면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의미가 돼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A에서부터 B까지 닫힌 구간만 볼 건데 그 함수 값이 같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함수를 뭐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게 fx다라고 하면 닫힌 구간에서 볼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야. 그때 함수 값이 같다면 그 경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해봤어요. 연결하니까 이런 직선이 나오지, 그치? 이 직선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x축과 평행하니까 0이지. 그러니까 x 증가량은 b 빼기 a인데 y 증가량이 0이니까 분자가 0이라서 0이에요. 이게 길이가 0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ab는 0이므로 x축에 평행하다. 그러면 쭈쭈쭈쭈 가서 이제 마지막 줄을 보면 이때 c, fc를 접점이라고 하면 f'c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하나 잡아볼게. a와 b 사이에 이 정도의 c값, x좌표가 c가 되는 걸 찾으면 그 함수 값은 fc인데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기울기가 0인,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접선을 그릴 수 있다야.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접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럼 이런 녀석 말고 이 녀석 파란색 기울기가 0인 얘와 기울기가 같은 애를 반드시 그릴 수 있다야. 어디서 그리면 되나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요런데 또는 요런 데서 그리면 되죠. 그렇지? 이런 걸 그릴 수 있다. 이게 룰의 정리입니다. 네, 다시 간단하게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만약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경계의 함수값이 같아요.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그 두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생긴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그 구간 사이에서 우리는 뭘 그릴 수 있냐면 x축과 평행한 접선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는 대략 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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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노래 정리입니다. 그래프는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네, 그거를 식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연속은 왜 정의가 되어야 되냐면 한붓 그리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 이거는 미분 계수가 다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때 경계의 함수값이 같으면 요 의미만 잘 적어놓으면 되겠네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접선을 그릴 수 있다라고 해석해 놓으면 좋겠어요.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x축과 평행한 접선을 그릴 수 있다. 이게 롤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전제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야 돼요. 게다가 양쪽 끝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되게 제약 조건이 많죠. 아래쪽에 증명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좀 해석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함수가 우리가 보려는 구간 안에서 연속이에요. 그래서 한복 그리기가 가능해야 돼. 게다가 미분도 가능해야 돼요. 도함수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fx가 상수함수는 뭐냐면 x축과 평행한 직선 찍 그겁니다. 이거일 때 롤의 정리가 만족되는지를 보자고요. 그럼 오른쪽에 있지. 찍 그어놨는데 그러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죠. 미분하면 다 얼마입니까 얘네들? 어떤 점에서든 접선의 기울기는 0이지. 왜? 상수 미분하면 0이니까. 이해되니? 다시 얘기하면 요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 식이 y는 fx라고 했는데 이게 뭐 특정한 값 상수값 k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f 프라임 x를 해도 얘는 상수 미분한 거니까 0입니다. 그러니까 x, a, b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얘는 접선의 길이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a,fb와 a,fe와 b,fb를 연결한 이 직선의 길기와 똑같은 접선을 뭐 온갖 데에서 다 그릴 수 있죠. 그죠?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롤의 정리 만족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가 아니면 이제 연소함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고 b인데 함수값이 지금 같은 상황이야. 그렇죠? 그런데 A, B 구간에서는 연속이어야 되는데 상수함수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올라가게 되면 연속함수여야 하기 때문에 내려와야 됩니다. 맞나요? 함수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붓을 떼지 않고 한 번에 그려야 돼. 또는 내려가게 되면 한 번 내려가게 되면 연속함수라서 붓을 떼지 않고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다시 B로 붙어야 돼.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쪼개놓고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동그라미 1번 얘기를 해볼게요. 빨간색 그래프만 볼 거야, 이제. 함수값이 같고 연속이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함수를 봤을 때 분명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우리 연속과 관련된 정리 중에 최대 최소 정리가 있었죠. 어떤 구간에서 연속이면 걔는 반드시 최대 또는 최소를 갖는다라고 했어. 반드시 갖는다라고 했어. 그래서 그 갖는 지점을 C라고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C다. X값이 C다. 그러면 그 함수 값은 FC다. 이렇게 되겠죠. 결론은 이제 오른쪽 그래프로 갈 건데 여기서 이제 해석을 하나씩 해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최대값을 갖는다는 거는 연속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최대값을 갖는 게 보장이 된 거야. 여기 있네요. 연속이면 최대 최소를 갖는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야. 이거를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최대값을 갖게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C를 기준으로 최대값을 갖는 C를 기준으로 조금만 H만큼을 여기 이 녀석 H만큼을 움직여 볼래요. 그러면 만약에 H가 양수면 이쪽으로 이렇게 C 플러스 H가 될 거고 H가 음수면 이쪽으로 C 플러스 H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H는 양수, 이때 H는 음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조그만 H. 근데 얘네들의 함수값을 구하면 결국은 FC라는 게 제일 큰 값이잖아요. 그치? 제일 큰 값이니까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FC 값보다는 밑에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봐봐. C 플러스 H를 넣은 함수값은 그 함수값은 FC가 최대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밑에 있거나 같을 수도 있죠, 사실. 같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일자로 같은 함수값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FC가 어쨌든 최대값이기 때문에 얘를 넘어갈 수는 없어. 그래서 C 플러스 H를 넣었을 때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니? 그러면 FC의 우변에 있는 FC를 좌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0 이하다라는 값이 돼요. 그래서 이제 C를 기준으로 미분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미분 계수가 존재하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를 각각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C에서의 우미분 계수 정의가 이런 모양이죠. 그죠? 이게 우미분 계수. 그 다음에 여기 좌미분 계수. 극한 모양을 따져봤어요. 자, 그러면 부호를 잘 봐. 분자는 방금 구했듯이 둘 다 0 이하입니다. FC가 최대값이기 때문에 작은 데서 큰 거 빼면 0보다 작죠, 그죠? 그래서
분자는 둘 다 0 이하야. 분모를 봤더니 h의 0의 우극한이다 보니까 분모 양수입니다. 그런데 좌미분 계수는 h를 0의 좌극한, 즉 0보다 작은 걸로 보낼 거니까 h는 음수야. 여기가 됐니? 자, 그러면 우미분 계수를 보면 분모 분자를 봤더니 부호가 어때요? 분모가 양수고 분자가 0 이하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겠지.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분자는 0 이하, 분모는 0보다 커. 그래서 분수꼴이니까 0 이하. 뭐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다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좌미분 계수를 보면 분자가 0 이하, 분모는 음수. 무슨 뜻이야?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다라는 의미야. 이해되니?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0 이상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결론은 우미분 계수는 0 이하고 좌미분 계수는 0 이상인데 우리 아까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미분 가능하다였지. 어디에서? 구간 안에서는 다 미분 가능해야 돼. 그러면 C에서도 당연히 미분 가능해야 되지. C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F'C가 존재해야 돼요. 이게 존재해야 돼. 즉, 조금 전에 얘기했던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얘네 둘이 서로 같아야 돼. 근데 봐봐. 우미분 계수는 0 이하고 좌미분 계수는 0 이상이야. 둘이 같아지는 지점은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지. 그러니까 F'C는 존재해야 되는데 좌미분, 우미분이 같아지는 경우는 0밖에 없으니까 F'C는 0이다.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쵸? 근데 F'C가 0이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C에서 접선을 그으면 그 접선의 길이가 0이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지금 그려놨지만 C, FC에서 이렇게 F'C가 0인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증명 내용은 이해는 하셔야 돼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해는 하셔야 돼. 괜찮나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는 이제 연속이다에서 최소값을 반드시 갖는다로 또 가는 거죠. 그죠? 그럼 이번에는 논리가 이제 반대로 펼쳐지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해볼게요. 그래서 보기 1번으로 가면 사실은 롤의 정리를 문제에 적용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뭘 확인하면 되냐?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양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같으면 반드시 x축과 평행한 접선 그을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fx가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를 찾으라고 하는데 롤의 정리는 함수값이 같은지를 먼저 확인. 그 다음에 연속인지 미분 가능한지 확인이야. 대부분 그런 함수를 줘요. 그럼 보면 2차 함수는 다음 함수니까 0, 4에서 당연히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겠죠. 보장됐어. 함수값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f 경계값의 0에서 함수값은 0. 경계값 4를 집어넣으면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 끝 값이 똑같아. 그래프로 그려보면 위로 볼록한데요. 얘가 지금 사실은 인수분해를 해보면 0과 4에서 x축과 만나요. 그러니까 0, 4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야. 괜찮지? 이랬을 때 롤의 정리라는 건 지금 전제 조건 다 만족해요. 함수과 경계에서 함수값이 똑같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 그럼 뭘 찾을 수 있다고? 여기 구간 0과 4 사이에서 x축과 평행한 접선 찾을 수 있다고. 어디쯤 있겠어? 요쯤 있겠죠. 이게 x가 c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찾으면 되죠. 그럼 뭐 찾으면 되는 거야? 주어진 fx를 미분해서 기울기가 0 되는 거 찾으면 돼요. 따라서 f'x를 구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될 거고 어떤 c값, c값은 여기서 0과 4 사이에 있는 값이 돼야겠죠? 그 녀석이 0이 되는, 즉 x축과 평행한 기울기를 갖는 값이면 되겠다. 그럼 c는 뭐 2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결국은 x축과 평행한 접선을 그릴 수 있다. 이게 롤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얘는 미분 가능과 관련된 정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을 조금 더 일반화한 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잘 해놓으면 여기 안에 롤의 정리가 들어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 여기서 한번 읽어봅시다. fx가 조건은 똑같습니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근데 여기서 롤의 정리는 단서가 하나 더 써야 되죠.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돼.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게 없어. 제외하고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두 경계 끝에서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을 한번 구해봐라. 이게 두 점 연결한 평균 변화율이죠. 즉,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볼게요. 이제 함수값은 달라도 되니까 오른쪽 그리는 것처럼 뭐 이 정도의 A가 있고 이 정도의 B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함수값은 달라도 된대요. 그러면 한붓 그리겠으니까 연속이고 뭐 미분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뭘 그려볼 거냐면 경계 두 점을 연결한 직선 요거 그려볼 거예요. 요게 방금 얘기했던 평균 변화율 직선의 기울기지, 그지?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요건데 쭉 내려가서 어떤 걸 할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F'C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게 누구랑 같냐면 방금 구해놨던 직선의 기울기랑 같대요. 그러한 C가 어디 있냐면 A와 B 사이에 있대. 그림으로 나타내면 A와 B 사이에 있는 C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방금 구한 평균 변화율과 같은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즉 이러한 접선을 그릴 수 있다. 이게 평균값 정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왜 제목이 평균값 정리냐? 이번에 접선의 기울기가 누구랑 같다? 평균 변화율과 같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야. 이러한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조금 더 편해졌죠? 양쪽의 경계에서 함수값이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 경계를 연결한 직선과 같은 접선은 그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같은 얘기예요. 연속이라는 단서와 미분 가능하다라는 단서가 있을 때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냐면 그 경계 값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요거는 경계에 연결한 직선 기울기가 되겠고요. 그것과 같은 접선을 그릴 수 있다. 경계를 연결한 직선의 길기와 같은 접선을 그릴 수 있다. 이게 평균값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봐봐. 여기서 만약에 FA와 FB가 같다라고 하면 아까 롤의 정리가 되는 거지. 만족하는지 볼게요. FA와 FB가 같다라고 하면 좌변이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인데 분자가 얼마야? 0이지. 둘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0인데 그게 F'C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아까 뭐였어요? 이게 접선의 길이가 0인 즉 X축과 평행한 접선을 그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지. 그러니까 FA, FB가 서로 다르면 이제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데 같아진다 하더라도 롤의 정리로 돌아가니까 이건 다 만족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 안에 롤의 정리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FA가 FB가 같으면 롤의 정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거 증명도 아래쪽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증명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구나 정도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래프로 기억만 하면 돼. 자, fx 위에 두 점 a, fa, b, fb를 오른쪽 그림을 참고를 할게요. 지금 f는 이렇게 생겼는데 경계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점들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gx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확인할 거냐면 이 gx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줄 수 있다. 어디 안에서? 이 구간 안에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gx라고 세팅을 했어요. 그럼 그 직선의 방정식은 두 점 이용해서 기울기 구할 수 있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게 평균 변화율이네요. 보면 x 좌표끼리 차이 b 빼기 a, y 좌표끼리 차이 fb 빼기 fa, 이게 평균 변화율, 기울기가 되겠고, 지나는 점을 a라고 하면 x 빼기 a 더하기 그것의 y 좌표 fb, f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gx라고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함수 hx를 뭐라고 할 거냐면, 원래 있던 fx랑 거기서 gx, 방금 구한 직선의 방정식 gx를 뺀 함수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봐봐. fx는 주어진 AB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했죠. 그리고 gx는 직선이니까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는 다항 함수니까 이것도 뭐야?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러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를 빼고 있으니까 사칙 연산하고 있으니까 hx도 다 만족이 되는 함수겠죠. 물론 몇 차 함수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래쪽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hx는 연속인 또 미분 가능한 두 함수의 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이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확인하냐면 롤의 정리가 적용되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롤의 정리의 전제 조건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같을 때잖아, 그지? 그러면 마지막 조건이 경계에서 함수값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자고요. 그러면 HA를 구해 봅시다. HX는 결과를 그냥 써야겠네요. HX는 쭉 정리한 식이 요놈이에요. 요놈. 자, 여기 X 자리에 A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FA 빼기 X 자리에 A를 넣는 순간 여기 다 날아가니까 뒤에 FA만 남는다, 그지? 그래서 빼기 FA니까 빵 이렇게 될 거고 B 넣어봅시다. 경계값 B. 그러면 FB에 X 자리에 이제 B를 넣을 거예요. 여기에 B가 들어갈 거야. 그러면 B 빼기 A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마이너스 FA랑 뒤에 플러스 FA가 또 사라져요. 그럼 남는 게 FB가 되겠네요.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또 마이너스 FB 되겠죠. 오, 그래서 빵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때요? 그러면 hx라는 함수는 경계값인 a에서 0, b에서 0, 결론은 ha와 hb가 같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세 가지 만족해요. AB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양끝 함수값이 같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롤의 정리를 딱 만족하는 조건이 되겠죠. 따라서 뭐가 존재하냐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녀석이 어디에 존재한다?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따라서 H' 먼저 구해볼까요? H' X부터 구해볼게요. H' X는 다시 올라가서 네모친 것에 미분을 하면 되니까 F' X 그리고 X를 미분하는 거니까 뒤에 상수들은 다 날라가겠죠. 0으로 사라질 거고 X에 곱해져 있는 녀석만 온전히 살아남겠네요. 누가? 이 녀석과 부호만 살아남겠네. 그래서 빼기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C를 넣은 게 있겠죠. 그래서 F'C 빼기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가 아까 X축과 평행한
즉 접선의 길이가 0인 녀석이 C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어때요? 요게 만족하는 거잖아. 따라서 결론이 F'C가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라는 C에서 F의 접선의 기울기는 평균 변화율과 같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돼요. 열심히 돌아왔다, 그지? 그래서 그래프로 이해를 하면요. 지금 원하는 건 이거야, 그래프. A, FA에서 연속인 함수 B, FB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과 기울기가 같은 접선 최소한 하나는 그릴 수 있다. 이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끝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미분에서 평균 변화율과 같은 걸 찾는다. 가 되겠어요. 넘어가 보죠. 보기 2번 볼게요.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평균 변화율을 먼저 구해야겠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 직선의 기울기는 0에서 2니까 2 빼기 0분의 F2 빼기 F0부터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2분의 F2는 4고 0은 0이니까 2가 되겠네요. 그래서 경계의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2야. 근데 얘랑 같은 뭐를? 접선의 기울기를 만족하는 C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미분해서 C를 넣으면 되니까 뭐 2C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C는 1이야. 근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C가 주어진 구간 0, 2 사이에 들어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요거까지 확인하면 오케이. 보기 3번 봅시다. fx가 2차 함수인데 닫힌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 또 평균값 정리입니다. 뭐예요? 평균 변화를 직선의 기울기 또 구하는 거지. 그러면 3 빼기 0분의 f3 빼기 f0과 온전한 식을 다 써볼게요. 미분에서 c 집어넣은 게 같을 때가 반드시 존재한다. 왜 그런지를 확인해 보면 2차 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니까 전제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3분의 0 나면 0이니까 3만 넣은 걸 할게요. 9, 3, 12, 3. 네, 1이네요. 따라서 F'C는 미분에서 C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C 더하기 4. 요게 1을 만족하면 되나요? 그래서 C는 2분의 3 되겠네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보기 4번으로 가볼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만약에 여기서 양 경계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면 롤의 정리로 가는 거고요. 같다는 얘기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니까 평균값 정리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봤더니 A, FA는 여기 있고 B, FB는 여기 있어요. 뭐 다른 게 보이네요. 그죠? 여기서 평균값 정리를 이미 만족하는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접선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그 C는 몇 개니? 그런데 C는 A, B 사이에 있어야 된대요. 몇 개나 있니? 그리면 되잖아. 어디 있니? 여기 하나 있을 거고, 여기도 하나 있을 거고, 여기도 하나 있을 거고, 여기도 하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거야. 이 값이 얼마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 그렇지? 그래서 평균값, 이거 밑에 똑같이 있네. 평균값 정리라는 게 이런 개념이다라는 걸 그래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롤의 정리는 그 평균값 정리 안에 들어있는 특정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가보죠. 그래서 3번에 있는 내용은 방금 했던 거 정리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플 개념 익힘 이게 2문제인가 3문제밖에 없네. 이거는 앞에 했던 거 보기에서 풀었던 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할지만 한번 볼게요. fx가 2차 함수인데 구간 1, 3에서 롤의 정리입니다.
롤의 정리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야 하고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해요. 그러면 2차 함수니까 연속 미분 가능 다 보장됐어. 경계에서 함수값이 같은지 보자. 그러면 F1은 1 빼기 4 더하기 5. 그래서 2가 될 거고 F3은 9 빼기 12 더하기 5. 그러면 2가 되겠네. 같은 걸 확인했습니다. 함수값이 같으니까 반드시 1, 3 사이에서 뭘 찾을 수 있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걸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미분해서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는 0을 만족하는 C 값을 찾으면 되겠네요. 집어넣는 값이 C가 돼야겠죠. 즉 F'C가 0인 게 구간 1, 3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 그거 찾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두 번째, 평균값 정리는요. 이제 양 끝 구간에서 그 구간의 경계에서 함수값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지만 확인되면 되는데 2차 함수니까 이게 다 만족되네요. 그래서 이때는 평균 변화율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 뒤에서 앞으로 뺍시다. 2 빼기 마이너스 1분의 F2 빼기 F-1이 평균 변화율,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3 빼기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0이네요. 그래서 기울기가 1인 걸 만족하는 C가 평균값 정리에 따라 반드시 존재한다. 미분에서 C를 집어넣으면 F'C가 2C가 되겠죠. 그래서 C는 2분의 1, 2분의 1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들어있는 녀석.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게 이제 평균값 정리 그리고 그 안에 롤의 정리. 내일 수업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188페이지까지 아래쪽에 확인, 변형, 발전